첫째 하늘, 역사침탈 동북공정 백서. 첫째 마당, 역사침탈 2단계. 1차 국책 역사침탈의 추진과 완성. 둘째 마당, 역사침탈 3단계. 2차 국책 역사침탈 추진과 완성 1. 동북공정 1단계. 셋째 마당, 역사침탈 3단계. 2차 국책 역사침탈 추진과 완성 2. 동북공정 2단계. 넷째 마당, 역사침탈 3단계. 2차 국책 역사침탈 추진과 완성 3. 동북공정 3단계. 다섯째 마당, 역사침탈 4단계. 동북공정 성과 보완과 침탈한 역사의 국사 전환. 여섯째 마당, 역사침탈 동북공정은 끝났다. 이제 역사 독립운동을. 첫째 마당, 역사침탈 2단계 1996년에서 2001년. 1차 국책 역사침탈 9차 5개년 계획의 추진과 완성. 1. 9차 5개년 계획과 1차 국책 고구리사 침탈. 2. 만주의 국책 역사침탈 기지 설립과 본격적인 활동. 3. 1998년 역사침탈을 위한 전국 규모의 학술 토론대회 개최. 4. 1999년 국책 역사침탈의 공식 출범과 소수민족 지방정권론의 완성. 5. 2000년 9차 5개년 계획 1차 역사침탈의 결산. 1. 9차 5개년 계획과 1차 국책 고구리사 침탈. 1.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중조관계사 중점 연구. 1. 역사침탈의 기지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침탈은 단순한 학술적 연구가 아니라 통일 다민족 국가의 정체성과 영역을 확정짓고 통일 다민족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족을 새롭게 중화민족이란 이름으로 만들어낸 뒤 그 중화민족의 논리를 구축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거대한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은 1983년 국책연구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에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을 세워 이런 국책을 수행하였고,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변강학 이론이란 새로운 학문 영역까지 만들어낸다. 동북공정을 비롯한 역사침탈의 주무기관인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성격을 알려면 먼저 연구중심이 속해 있는 사회과학원부터 자세히 알아야 한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직접 영도하고 국무원에 직접 소속된 중화인민공화국 철학과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최고의 학술기구이며 종합연구의 중심이다. 그 전신은 1995년에 설립된 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사회과학부다. 1977년 5월 7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중국과학원 철학사회과학부를 바탕으로 정식 중국사회과학원이 세워졌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사회과학원에 세 가지 큰 자세를 제시하였다. 1. 마르크스주의를 굳게 다지는 진지. 2. 중화인민공화국 철학사회과학 연구의 최고 전당. 3.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중요한 두뇌 집단과 브레인 트러스트이다. 사회과학원은 중국 공산당이 이끌어가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정부인 국무원 직속 연구기관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바탕으로 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중요한 두뇌 집단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원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싱크탱크 역할이 가장 큰 임무이다. 8,700만 명이나 되는 당원을 가진 중국 공산당과 14억 인민정부의 국무원 직속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6년 11월 현재 6개 대학부, 20개에 가까운 연구소원, 10개의 직능부분, 8개 직속기구, 2개 직속공사, 180개가 넘는 비실체 연구 중심이 있고 전국적 학술단체를 105개 주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시 지도 소조 판공실을 대신 관리하고 있다.
전체 근무 인원은 4,200명이 넘고 학문 분야 연구 인원은 3,200명인데 그 가운데 중고급 전문 연구원이 1,676명, 학부위원 61명, 명예학부위원 133인이다. 대학원 재학생만 3,100명이라는 방대한 조직과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연구 방향이나 그 학문적 순수성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다. 사회과학원 안에는 당조라는 공산당 조직이 있다. 당조란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 인민단체, 경제조직, 문화조직 등을 영도하는 공산당 조직으로 사회과학원 당조의 최고 수장인 당서기가 사회과학원 원장이 되고 부당서기가 부원장이 된다. 당조의 업무는 반드시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념이라는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과 과학발전관, 시진핑의 신시대 중화인민공화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지도를 견지해야 하고 시진핑 총서기의 핵심 지위를 단호하게 수호하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권위를 단호하게 수호하며 통일 영도에 집중하고 영도 직책을 절실하게 이행하고 영도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영도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사회과학원이 당의 기본 이념, 기본 노선, 기본 방략을 완전히 관철하도록 다짐하고 중국 공산당이 한결같이 중화인민공화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을 단단히 하는 것도 영도의 핵심을 이루도록 다짐해야 한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과 인민정부의 직속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에서 국경과 영토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이 바로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다.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주요 임무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을 지도 이념으로 하고 개혁 개방과 학문 분야 건설, 발전적이고 정확한 정치 방향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견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변강의 역사와 지리 연구에 대한 우수한 유산과 중화민족의 애국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널리 떨치고 본 센터 및 전국 변경의 역사와 영토라는 영역의 학술 연구를 조직하고 협조하고 이 학문 분야의 학술적 변형을 위하고 국가 통일을 수호하고 우리나라 변경지구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내는 데 공헌한다라고 되어 있다. 앞으로 보겠지만 역사 침탈의 최일선 임무를 맡은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은 학술 단체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역사 및 영토에 대한 이념과 논리를 학술적으로 개발해서 당에 제공하고 아울러 직접 일선에서 그 결과를 실현하는 임무를 맡는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른바 동북공정의 학술적 해결을 한다며 나선 한국의 고구려 연구재단이나 동북아 역사재단이 정치와 학술은 분리해야 한다라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에 빠진 것은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대응했기 때문이다. 2. 1996년 중화인민공화국 국책 고구리 연구 시작. 1987년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은 기구를 조정하고 주요 임무를 명확히 한다. 이 연구 중심의 주요 임무가 순수 학술 연구 기관이 아니고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처럼 국가안보, 영토보전, 국경지구 안정, 통일 다민족 국가의 민족 개념인 중화민족에 관한 정체성 확립과 선양 같은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연구 방향도 학문적인 기초 연구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응용 문제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996년 변강의 역사와 영토가 중국 사회과학원의 중점 지원 연구 분야 가운데 하나가 되면서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도 9차 5개년 계획, 과학연구 계획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변강의 역사와 영토라는 학문 분야가 체계를 갖추었다는 뜻이고 사학 영역에서 학문 영역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스스로 자찬하였다. 당시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세운 연구 계획을 보면 국가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들을 모두 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이 제정하여 중국 사회과학원의 비준을 받은 9차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계획 동안 우리가 연구할 사업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중화인민공화국 변강사지 연구를 기초로 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고대 변강 역사 전개, 중화인민공화국 근대 국경 연역사, 중화인민공화국 변강 연구사 같은 3대 연구 계열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2. 현재의 동북 변강 지구의 안정과 발전을 넓혀가고 신장 지구의 반분열 투쟁, 중조 관계가 동북 변강 지구에 미치는 영향과 남의 여러 섬과 북부의 만 같은 문제에 관한 대책과 예측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변강이론 연구와 중화인민공화국 변강학 이론에 관한 연구를 전개한다. 9차 5개년 기간의 중점 연구 과제에서 중조 관계와 동북 변강지구 문제가 국경 분쟁과 민족 분쟁이 가장 심한 신장 남사군도 등과 함께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연구 방향도 큰 변화를 맞는다. 1987년에는 기초 연구, 즉 학술 연구가 주가 되고 응용 연구가 부차적이었는데 1996년부터는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를 결합하여 연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학술적 연구에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이론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마대정이다. 마대정은 1987년 개편 때 중국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차출되어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부주임이 되었는데 1994년부터 주임을 맡아 연구 중심을 새로운 단계로 올려놓고 9차 5개년 계획도 모두 그의 임기 안에 마무리한다. 2. 9차 5개년 계획과 1차 국책 고구리사 침탈 진행 1. 1996년 고구리 문제 중국 사회과학원 중점 연구 과제 정식 입안 1. 중국 사회과학원 중점 프로젝트와 고구리 문제 1996년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 주임인 마대정이 직접 주관하는 고구리 역사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고구리 역사 연구를 시작한다. 마대정은 또 1999년에는 조선 반도 정세가 동북 변경에 미치는 영향이란 응용 연구를 시작하여 2000년에 마쳤다. 이것은 지금까지 개인들이 자국사 위주로 국수주의적 연구를 통해 역사를 왜곡했다면 중국 공산당이 직접 관리하는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직접 고구리사를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역사 침탈의 서막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총책임자인 마대정 주임이 직접 연구 책임자를 맡아 진행된 역사 침탈 연구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만주삼성위원회와 사회과학원을 비롯한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을 모두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했다. 1996년에서 2000년 9차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계획 기간에 고조선을 비롯한 고구리 발해 역사 침탈을 위해 진행된 조직과 사업을 간단히 보고 가기로 한다.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은 국가와 중국 공산당에서 진행하는 국경 문제와 관계되는 중요한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1987년부터 시작하여 동북공정이 실시된 다음 해인 2003년까지 20년간 54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연구 과제들을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변강의 역사, 이론, 정책 17건 2. 남사군도와 남해 주권 3건 3. 신강 중앙아시아 14건 4. 운남 월남 국경 3건 5. 티베트 문제 3건 6. 러시아 국경 2건 7. 내몽고 1건 8. 고구리 조선 만주 국경 10건
이상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경 문제 가운데 서쪽인 신강 지역 문제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동쪽 국경 문제인 고구리 조선 문제가 10건으로 두 번째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쪽 국경인 몽골과 러시아 3건, 티베트 문제 3건, 남쪽 월남과 접한 운남, 광서 지역 문제가 3건, 마지막으로 남사군도를 비롯한 해상 국경 문제가 3건이다. 이러한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변경과 국경 문제 연구 프로젝트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몽골과 러시아 국경 문제, 신강 문제, 티베트 문제, 베트남과의 국경 분쟁, 남사군도 같은 일본과의 국경 분쟁이 주된 연구 주제였고 남북 코리아와의 국경과 영토 문제가 동시에 다루어지는 것이다. 글쓴이가 이처럼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과제 연구 전체를 보는 것은 고구리 문제를 비롯한 만주 문제가 한국인이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하거나 남북한 역사학계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기 위해 연구한 것이 아니라 통일 다민족 국가의 강역과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거국적 역사 만들기 프로젝트 하나로 시작되고 진행되었으며 티베트, 위구르, 몽골, 러시아, 남사군도 문제와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이른바 심각한 국경 분쟁의 주제로 다루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9.5 기간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 지역 변경 문제를 다룬 연구과제만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11. 마대정 주관 고구리 역사 연구 13. 유위 주관 청대 중조 사신 왕래 연구 16. 마대정 주관 조선 반도 정세가 동북 변경에 미치는 영향 23. 여성 주관 중국 동북 역사와 사회 연구 데이터베이스 1996년 두 가지는 모두 사회과학원 중점 프로젝트이고 1999년 맡은 두 가지는 변강사지 연구 중심 자체의 중점 연구 프로젝트다. 1996년 프로젝트 가운데 청나라 때의 한중사신 왕래 문제는 유위가 맡고 고구리 역사 문제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최고 책임자인 마대정이 직접 맡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1996년 당시 길림성, 요령성 같은 전국에 많은 고구리 전문 연구자들이 있었는데 왜 고구리 연구와는 전혀 다른 분야를 전공한 마대정이 고구리 역사 연구라는 통사적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았을까? 이때부터 중국 공산당에서 고구리 문제를 국책으로 연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하며 한중 사이 구체적인 역사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2. 국책 고구리사 침탈의 총책임자 마대정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을 연구하는데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과 그 연구 내용을 분석하는 것과 함께 고구리 연구를 처음 맡은 마대정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볼 고구리 역사를 비롯한 우리 역사 침탈의 최전선에서 침탈의 방향과 이론을 지시하고 연구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비판과 독려를 통해서 역사 침탈을 완성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앞으로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고구려 연구재단이나 동북아 역사재단의 지도자들과도 비교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대정은 1964년에서 1987년 중국 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에서 20년 이상 몽골사를 연구하며 인민대학 청사연구소 마여형 교수와 얼루트 몽고사 논집을 내고 민족학자인 나치평 등과 준 가르사략을 내기도 했다. 1987년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몽골사를 연구하며 여러 저서를 낸다. 이와 같은 청나라 시기 몽골사 연구를 바탕으로 몽골과 신강 같은 서북 변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변경과 국경 연구에 대한 53편의 연구 성과를 내면서 국경과 영토 문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그의 연구 성과를 보면 단순한 역사 연구를 넘어서
연구소 이름에 걸맞게 변경 정책과 변경 학사 연구를 통해 서쪽 신강 지역과 북쪽 몽골 지역 국경 문제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논리와 이론을 정립하는 데 집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책임을 맡으면서 동시에 신강대학 서북소수민족연구중심 학술위원회 주임, 중국 사회과학원 신강발전연구중심 주임, 신강 우르무치 자치구 국제경제문화발전중심 이사까지 맡아 신강 위구르 문제를 해결하였고, 더 나아가 중국 중앙아시아 문화연구회를 통해서 위구르 문제 배후 문제까지 다루었으며, 전공 학회인 중국 몽고사 학회 이사와 화북지구 중러 관계사 연구회 이사를 맡아 북쪽의 몽골과 러시아 국경 정책에 집중적으로 관여하였다. 그리고 중국 변경지구 역사와 사회연구 운남공 작참 참장을 맡아서 서남 국경 문제도 전적인 책임을 맡았고, 대만 소수민족 연구회 이사, 중국 해양법학회 상무이사로 있으면서 대만 문제와 해양 국경 관계 연구자들도 통솔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과 영토 문제에 대한 모든 정책을 총괄하여 책임졌다. 마대정은 국경사를 다루면서 스스로 강역이론과 국경이론을 수립하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자신은 물론 모든 학자에게 그 방향을 따르도록 이끌었다. 그가 지은 중국 변경 경략사를 보면 그 원칙을 알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통일 다민족 국가로 세계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진한식이 전국을 처음 통일하고 수당 왕조가 강역을 개척하고 중원 전통의 정치 경제와 문화를 확대하여 변경지구와 연계하면서 화융 동괴가 실현되었다. 송요금 시기 한족과 변강 소수민족이 새로운 역사 조건 아래서 중화의식을 더욱 증강하여 내지와 변경의 개발과 교류를 한 발 더 발전시켰다. 몽골이 원나라를 건립하여 우리나라 소수민족이 전국을 통일한 선례를 남겼다. 명청에 이르러 특별한 것은 청나라 전기 청왕조가 원명 두 왕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국 대통일을 실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강역 범위도 이때 확립되었다. 이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와 국경 문제를 총괄하는 마대정이 1996년 9호 기간에 고구리 역사연구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 국책으로 고구리 역사 침탈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1996년 이전에는 고구리 역사는 물론 고조선이나 부여 및 발해에 대해서는 단 한 편의 논문도 없고 주로 근대 청나라 역사 가운데 몽골사 연구를 하였던 마대정이 고구리사 프로젝트를 맡은 것은 학술 연구가 아니라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총책임자인 마대정 주임이 직접 연구 책임자를 맡아 진행된 역사 침탈 연구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만주삼성위원회와 사회과학원을 비롯한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을 모두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했다. 1996년에서 2000년 9차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에 고조선을 비롯한 고구리 발해 역사 침탈을 위해 진행된 조직과 사업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 길림성 사회과학원 고구리 연구중심 설립, 1997년 동북사범대학 동북민족강역연구중심 설립, 1997년 중국 사회과학원 중점연구과제, 연구 참가자들 길림성 고구리 유적 고찰, 1997년 연말 중국 사회과학원 중점연구과제 초고 완성, 1998년 8월 26일에서 28일 1차 전국 고구리 학술 연구 토론회, 1998년 12월 1일에서 5일 중국 동북지방사 학술 토론회, 1999년 7월 24일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과 동북사범대학이 연합하여 동북 변강지구 역사와 사회연구 동북공작참 설립,
1999년 7월 24일에서 27일 1차 전국 동북민족과 강역학술연구토론회. 마대정은 또 1999년에는 조선반도 정세가 동북 변경에 미치는 영향이란 응용 연구를 시작하여 2000년에 마쳤다.